네, 반갑습니다. 4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종목 진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오죠. 네. 자, 오늘은 6종목입니다. 거래량 특징 종목, 펜오션과 이수앱지스, 그리고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위즈코프와 선호공 알아볼 거고요. 인기 검색 종목은 효성 TNC와 삼성전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 펜오션 먼저 알아봅니다. 펜오션 같은 경우는 일단 해운 업종. 오케이. 지금 업황 좋잖아. 앞으로 실적 좋아질 거잖아. 지금 경기 부양 계속 되고 있잖아. 좋은 거 아니야? 뭐 맞습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추세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약간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 상승 이후에 조정이 들어가고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HMM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단기 상승 이후에 조정이 살짝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상승 이후에 조정이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이격을 얼마만큼 줄일 것이냐,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온 이후에 매수가 들어갈 때 얼마만큼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HMM도 마찬가지, 펜오션도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조정을 조금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은 일단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기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물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골든크로스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추가 상승을 통해서 뭐 지금 6,340원대 이제 저항대 넘어가는 모습인데 이 위로 훌쩍 올라서는 모습, 즉 6,400원대 지지선 확보하게 된다면 그때는 매수를 고려해봐도 괜찮겠죠.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정고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까운 곳에 저항대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매수를 많이 해서는 안 되겠죠. 매수해도 괜찮긴 하지만 매수를 많이 들어가면 좋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고, 아래쪽 지지선은 6,000원이 1차, 그 다음에 5,700원 정도가 2차가 되겠습니다. 1차 6,000원 보실 건 없겠고요. 5,700원 정도 지지선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대비해서 일단 약 10% 정도의 변동성 생각하시면서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아래쪽으로 변동성은 10%, 위쪽으로는 한 10%,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중간에 걸쳐져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제 골든크로스라든지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한 가지 이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이제 펜오션 계열사인 에코캐피탈이 보유 주식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지분을 팔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주가가 고점에 진출했다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은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내용. 이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언제 나온 얘기냐면 이제 4월 8일이니까 지난주 주말 정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주가가 좀 그냥 횡보만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충격을 좀 흡수했다라고 생각된다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지분 팔아먹은 것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하고는 또 뭐 어느 정도 완전히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넉넉하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이수앱지스입니다. 이수앱지스도 지금 보시면 이제 주가 상승세가 계속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백신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최근에 이제 인도 쪽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인도 쪽에서의 이런 신규 확진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백신 소식,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가 러시아의 백신을 승인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은 그런 국가 중에 한 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한 국가이기도 하고, 또 인도의 인구만 하더라도 13억 명입니다. 근데 이 인도가 러시아의 백신을 승인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백신이 불티나게 팔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 그 기술 이전, 공급 확대, 여기에 나선 이수앱지스, 그 다음에 휴원스라는 기업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수앱지스와 휴원스가 러시아 백신과 연결된 기업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로 이제 섞이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됐고요. 뭐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부분이겠죠. 뭐 계속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영향을 준다거나 그러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동안 없었던 뭔가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라면 긍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 혈전에 대한 부작용,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이런 쪽에서도 혈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좀 됐었는데, 만약에 이 혈전 부작용이 없다고 한다라면 러시아 백신에 대한 승인율이 높아질 수 있다. 최근에 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효능은 약 91%, 가격은 $10 미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이것을 승인한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인도 시장이 지금 현재 13억 명 인구, 이 백신 시장은 일단 인구수에 필요하니까 중국 다음으로 굉장히 큰 시장일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연결된 포지션이 여기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네. 자,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재료가 계속 진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관점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전 고점을 일단 넘어섰어요. 좀 뒤늦은 그런 어떤 백신 관련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인도라는 특수 상황들, 그 다음에 막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풀이해볼 만은 하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직전 고점을 넘어간 자리 16,000원이 지지선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이 좀 있더라도 16,000원 이상이라면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은 단기에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이제 이 음봉이 떨어지면서 약간의 매도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살짝 월요일날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16,000원 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은 조금 좋지 않겠죠.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정이 들어올 것 감안하더라도 보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가치들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재료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를 가지고 이 종목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요, 뉴스 특징주 위주코프 봐야 되겠죠. 위주코프가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빵빵 치고 올라갑니다. 일단 조회 공시는 나왔어요.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랬더니 시황 변동에 대한 특별하게 공시할 만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1등, 네, 1등. 뭐 지금 뭐 1등이든 2등이든 뭐 그런 건 뭐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적합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여론들이 이렇게 몰고 가고 있고, 또 본인도 이제 정치에 아예 뜻이 없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라면 충분히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그 포인트인데, 문제는 이제 이 연결고리가 전부 다 인맥 관련주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뭐 덕성 같은 경우도 있죠. 덕성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이사와 사회이사가 대학교 동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크라운 같은 경우는 이제 성씨가 같다. 이건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성씨가 같다는 거. 그 다음에 제조 공장이 윤 전 총장의 부친의 고향에 있다. 뭐 이거는 너무 억지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테마로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위즈코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가 이제 서울대 동문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차라리 뭐 학교 동문이다 그러면 좀 몰라. 근데 크라운 같은 경우는 너무 약간 억지가 아니겠나 싶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엮여 있어서 주가가 상승하니까 억지로 갖다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현재 시점에서는 대선 지지도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로 올라섰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23%로 2등.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는 26%, 윤석열 검찰총장은 23%. 그러니까 오차범위 아니죠. 얼마든지 또 뒤집어질 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앞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
생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결된 이런 정치 테마주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거 당연하다 볼 수 있겠는데 인맥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순식간에 뒤집어질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가 올라갈 때는 그냥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건 좋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을 보유했다. 그러면 홀딩 하시면 돼요. 그냥 유지하시면 되고요. 기업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고요. 회사 자체도 지금 횡보를 오래 하다가 반등 나간 타이밍이라 1,500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위쪽에서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겠죠. 아무리 테마가 좋아 보여도 위에서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 다음에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손오공 볼게요. 손오공의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산화 정책을 당장 폐지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금요일날 아가방이 상한가 가기도 하고 관련주들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손오공이 또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지고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좀 있었고요. 또 애들 완구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애들 완구이기 때문에 디즈니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애들 완구 쪽으로 연결되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엮여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은 테마가 이제 정치적인 테마라고는 조금 달라요. 중국 쪽에서 일어난 부분이긴 합니다만, 산화 제한 정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디즈니와 관련된 디즈니 관련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과매수 국면이고,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터닝맥 카드로 엄청나게 올라갈 때와는 지금 사뭇 다른 분위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거나 그런 형태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서 진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상황이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실적도 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기대하기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단기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인데 저점 지지대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가장 낮게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 3,500원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갭으로 넘어간 자리 바로 직전 고점대가 되겠죠. 그래서 3,500원 저점 지지를 확인하시고요. 3,500원 이탈하게 된다라면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3,500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를 하시거나 차익 실현, 비중 축소 등등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어가서 많이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누리기에는 약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하셨다가 3,600원 지지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효성 TNC. 검색어 종목 1등입니다.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치워나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100만원 갈 것이다. 요즘에 이렇게 아주 큰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는가 봐요. 주가를 100만원까지 띄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는 이제 레깅스라는 거 아시죠? 왜 내복 같은 거. 네. 그거 레깅스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스판덱스 기능성 섬유에 대한 수요가 같이 늘어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홈 트레이닝 이런 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레깅스, 이 내복을 입고서 집에서 내복이라니까 죄송합니다. 뭐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운동복. 네, 그걸 입고서 이제 그런 집에서 운동하는 사례가 많아지니까 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또 운동복뿐만 아니라 외출복으로도 많이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등산 갈 때도 그거 입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자,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실적이 증가해요. 이곳은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효성 TNC가 글로벌 스판덱스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높고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 한 가지 더 더한다면 원재료의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 마진율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작년 10월부터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네요. 잘 올라갔고 그때만 하더라도 15만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70만원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따라가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매수해봤자 뭐 큰 수익을 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은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한 흐름들 연결될 때는 계속 홀딩한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지지선 때는 일단 60만원 정도의 형성될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6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계속 이 지지선 때도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향 조정을 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실적, 뭐 경기에 대한 부분들, 요즘의 트렌드 전부 다 이 종목이 유리한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 대비해서 유보율도 높고요. ROE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어렵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홀딩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지부진합니다. 하루는 연기금이 팔았다가 하루는 기관이 팔았다가 하루는 기관이 연기금이죠. 하루는 연기금이 팔았다가 하루는 금융투자가 팔았다가 하루는 외국인이 팔았다가 막 이런 식입니다. 뭐 근데 반도체 업황이나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16일날 배당이 나왔는데 배당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오 좋아. 근데 다 좋긴 좋은데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고요. 또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팔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문제점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당장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조금 더 거듭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8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단기 조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한 지원책 정책적인 어떤 수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실적, 경기 회복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밝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급이고요. 대차장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들, 공매도가 들어올 때 삼성전자도 타겟팅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부담되죠. 삼성전자를 공매도가 감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적의 과거에 매수했었던, 예전에 매수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수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매도가 나오잖아요. 이때 공매도 같이 쓰게 되면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수익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매도의 타겟도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일단 매도나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횡보를 계속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나 매수를 보지 마시고요. 일단 관망을 하세요. 신규 접근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관망, 일단은 뭔가 상황이 좋아져야지 매수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망세 유지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팔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매도할 때는 아니죠. 이 아래쪽 81,000원대, 8만원대 이탈하게 되면 그때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일단은 홀딩,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보시고 대신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횡보,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조금 지루한 그런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당도 잘 주고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가 있어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비중을 조금씩 장기적으로 모아 가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같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거래량 특징 종목 패너션 이수앱지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즈코프, 손오공, 그 다음에 효성 TNC와 삼성전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종목 진단은 내일도 이어집니다. 오늘 휴일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내일 아침에 또다시 종목 진단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